반대측 입론에서 일반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남성이 우월하다고 하셨는데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사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에 적용되는 신체적 능력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고 병역 기피를 위하여 신체적 능력 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투 수행을 위한 신체적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병역 면제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가부장제가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근력 및 역량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참에 여성 병력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신체적 역량이나 전투에 적합한 그런 신체적 역량을 기름으로 인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의 목적은 병역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함께 분담하여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적이나 미래의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생존과 안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남녀 모두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적의 전투력과 국방력을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한정된 국방 예산과 주변 국제 정세를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면 결코 국가 안보를 통한 기본권을 강조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투력 확보에는 현역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간호병이나 행정병으로 이렇게 여성이 꼼꼼하고 세밀한 면을 보아 남성이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적 전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음은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은 언제든 국가 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보충력과 제2 군민력을 두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 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보충력이나 제2 군민력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 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권리 뒤에는 의무가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여성에게 병력 의무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측에서는 남성과 여성, 즉 성차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1조 1항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근로, 복지,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합리한 성차별을 받아온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 제32조 4항, 제34조 3항, 제36조 1항,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헌법 11조 1항에 명시된 평등은 획일적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비례적 평등,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법 3조 1항은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평등권을 크게 제한하는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녀의 서로 다른 신체적 차이와 능력에 따라 남자만을 병역 의무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면 헌재의 판결 내용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달리기를 할 때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시키면 당연히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평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상대적 평등을 이제 전제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대 학군단은 해마다 열리는 ROTC 합동훈련에서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15년 여대생 ROTC 후보생들만 하더라도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여성의 군 참여도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에게는 지원에 한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에 복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어긋남으로 충분히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군복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마무리 금방 하셔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실질적인 평등으로서 비로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당연히 집단적으로의 여성이 집단적으로의 남성보다 신체적 역량이나 전투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겠지만 그 배려를 지나쳐서 그 배려의 선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제도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중학교 59초 남았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법에 대하여 더 말하고 싶습니다. 병역법 제3조 1항과 제8조가 헌법 제11조 1항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병역법이 대한민국의 최고인 법인 헌법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토론 두 번째에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으시면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륜중학교가 질문을 받았고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답을 일단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꾸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문구상의 차별일 뿐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1토론자, 2토론자에게 모두 질문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헌법 11조 1항에 근거하여 성별에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평등권에 위배되고 성차별을 한다고 하셨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여자 1명 대 남자 1명, 그리고 어른 1명 대 아이 1명, 즉 숫자상 동등함을 의미하는 산술적 평등을 의미할까요? 저희는 그러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해서 평등하게 처리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상대적 평등이 아닌 이러한 합리적인 차별이고 실질적인 평등 정신에 근거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빨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술적 평등을 의미할까요? 아닐까요? 산술적인 평등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문구상의 차별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술적 평등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 1명 대 1명을 말하는 것인데 어른 1명 대 아이 1명이 어른 1명 대 아이 1명, 즉 숫자상 동등함을 의미하는 이러한 산술적 평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차별이란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점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인문에서 말하셨듯이 임신, 출산에 인하여서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군대를 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신,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32.4세입니다. 그러나 병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군대에 가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20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인정을 하지만 일단 여성인 자체가 가임기 여성이라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신체적 차이가 남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미군의 보고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걸프 전쟁 이후 1993년 미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 환경에서 요구되는 남녀 간의 차이점을 확실히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신장이 작고 근육량도 작기 때문에 상체 근력은 남성의 50-6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운동량도 70에서 75% 수준밖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는 충분한 우리나라의 병력 의무의 목적인 최적의 전투력 확보라는 것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체력적 요소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는 것은 신체적인 요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복무에는 공익이나 인론에서 말하듯이 간호 업무나 응급처치 등이 있음에 그런 것들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리고 또한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현역을 함으로써 기초 체력 훈련을 하여 여성들이 더 체력을 튼튼하게 기를 수 있어서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체 복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성을 징집 대상에 편입시킨 후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현재 국방 인력의 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을 병력 자원으로 흡수하자는 것인데 여성의 대체 복무 인력에 대한 특별한 소유나 관리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 복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그 관리를 위한 국가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방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체 재정 상황,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 의무의 진다에 위배한다고 하셨지요. 이 헌법의 조항에 모든 국민은 남녀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는 병력 의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입법자가 최적의 국방력을 설계하기 위한 정당한 법률을 만들고 국방부가 그 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이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병역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미 여성들에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여성들은 병역 의무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군사작전에 협조할 의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측에서 살짝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두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두 번째 토론자가 저쪽이죠? 네네.